안녕하세요. 현명한장투자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산업 분석 후 기업 분석에 들어갑니다. 오늘 다룰 핵심 주제는 AI 가치 사슬의 최종 도착지로 꼽히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글로벌 전력 패러다임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 원전 밸류체인의 심층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원전은 이제 단순한 단기 테마를 넘어서 장기적인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숫자로 증명되는 팀코리아의 진가와 실제 투자 포인트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왜 지금 다시 원전일까요? AI 기술이 발전하고 효율이 오를수록 절대적인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24시간 끊임없이 연산해야 하는 AI 특성상 가스나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동률 80% 이상의 원전이 필수적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관심은 소형 모듈 원전에 쏠려 있지만 실제 자본의 중심은 캐시카우인 대형 원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압도적인 시공 역량을 증명한 팀코리아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칩셋의 전력 효율이 개선되면 전기를 덜 쓸 것 같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효율 개선은 단가를 낮춰 더 큰 모델과 수요를 창출하는 제본스의 역설을 불러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전망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1000테라와트시 부근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리드2 토큰의 효율화와 함께 거대한 절대 전력 확보가 AI 산업 생태계 생존의 양대축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인프라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력을 확보하는 수많은 방법 중 왜 하필 원전일까요? 가스 발전은 단기 대응에는 유리하지만 연료비 변동성과 탄소 배출 규제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나 날씨에 따라 출력이 불안정하여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AI 데이터 센터용으로는 반쪽짜리 해답입니다. 반면 원전은 기저전원으로의 적합성이 가장 높고 탄소 배출도 거의 없습니다. 저탄소 대규모 상시 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유일한 장기 전략 전원이 바로 원자력 발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I가 요구하는 전력은 단순한 양이 아니라 질적인 전력입니다. 쉬지 않고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저렴한 전력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끊김이 없는 무결점 장기 전원이 필수적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설비 가동률이 보통 20-30%대에 머무는 반면 원자력 설비의 가동률은 80%를 훌쩍 넘깁니다. 글로벌 원전 부하율 추이를 보더라도 과거 후쿠시마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동 원전수가 줄었음에도 발전량이 유지되거나 느는 것은 그만큼 쉴 새 없이 전기를 뿜어낸다는 증거입니다. 대형 원전이 재평가받는 또 다른 결정적 이유는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의 결합입니다. 발전원별 전주기 탄소 배출량을 비교해보면 원자력은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으며 해상풍력과 비슷한 최저 수준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러우 전쟁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겪으며 글로벌 국가들은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특정 자원과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개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인프라 생존 차원에서 원전이 선택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막연한 기대와 실제 자본의 목적지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테마적 관심은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까지의 글로벌 누적 투자 시나리오를 뜯어보면 전체 투자 금액의 60에서 70% 이상이 여전히 신규 대형 원전 건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술 혁신은 SMR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2026년 당장 눈앞에 대규모 수주와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끄는 진짜 캐시카우는 대형 원전 밸류체인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과 팀코리아의 영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서방 시장과 미국, 프랑스, 한국이 경쟁하는 서방형 안보 시장으로 블록화되고 있습니다. 서방 진영 내에서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설계는 훌륭하지만 장기간의 시공 공백으로 밸류체인이 약화되었습니다. 프랑스 EDF는 기술력은 있으나 최근 공기 지원과 비용 급등으로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결국 서방 시장에서 유일하게 계획된 예산과 시간 안에 원전을 지어낼 수 있는 대안은 팀코리아뿐입니다. 팀코리아가 가진 첫 번째 경제적 해자는 바로 경쟁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시공 속도입니다. 원전 프로젝트에서 시간은 곧 천문학적인 비용과 직결됩니다. 최근 글로벌 주요 원전의 시공기간을 비교해보면 프랑스의 플라망빌 3호기는 204개월, 미국의 보글 4호기는 12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4호기는 단 103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설계 기술을 가진 국가는 많아도 약속된 기한 내에 대형 원전을 실제로 지어내는 실행력은 글로벌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1위입니다. 팀코리아의 두 번째 해자는 예산 폭등을 통제하는 원가 경쟁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공지연은 필연적으로 건설 비용의 급증을 부릅니다. 프랑스나 핀란드, 미국 등 기존 원전 강자들은 최근 프로젝트에서 초기 예산 대비 두세 배 이상 최종 비용이 초과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며 예산 통제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직 팀코리아만이 비용 초과 없이 대규모 원전 건설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며 글로벌 발주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무적 리스크와 안보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팀코리아의 경쟁력 강화로 누가 진정한 수혜를 입게 될까요? 핵심 밸류체인을 네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기기를 담당하며 턴키 제조가 가능한 두산에너빌리티 종합시공에서 압도적 레퍼런스를 가진 현대건설이 앞단을 이끕니다. 여기에 원자로 건물 철판 등 보조기기를 납품하며 장기적인 하방 안정성을 확보한 BHI 가동 원전이 늘어날수록 무조건 돈을 버는 독점적 소모품 논해 핵개측기 공급사 우진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확실한 숫자를 만들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개별 기업 분석의 첫 번째는 주기기 공급망의 절대 맹주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일반적인 글로벌 주기기 공급망은 원소재 주조부터 조립 납품까지 여러 국가와 기업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병목 현상과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창원 공장 한 곳에서 주단조부터 최종 조립과 테스트까지 원스톱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이러한 압도적 희소성 덕분에 팀코리아 물량뿐만 아니라 미국 웨스팅하우스 주도의 원전 프로젝트에도 핵심 기자재를 납품하며 무한한 확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업 가치는 수주 잔고의 질적 진화와 함께 구조적 리레이팅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수주와 실제 매출 인식 사이의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 수주 잔고의 가치를 봐야 합니다. 체코 두코바니발 고마진 주기기를 시작으로 북미 데이터 센터향 가스터빈 본격화, 그리고 SMR 파이프라인까지 가시화되면서 2035년까지 폭발적인 잔고 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단순 부분 납품을 하던 과거와 달리 마진이 월등히 높은 팀코리아 직접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역시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의 가장 큰 매력은 대형 원전과 SMR이라는 완벽한 듀얼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국내 한국형 원전 36기 중 24기를 시공한 최다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불가리아 대형 원전 및 체코 원전 시공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홀텍과 SMR EPC 계약을 가시화하며 차세대 원전 시장까지 선점했습니다. 대형 원전의 확실한 현금 흐름 위에 차세대 성장 동력까지 가장 먼저 탑재하여 전통 건설업의 밸류에이션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든든한 본업 턴어라운드가 안전마진을 확보해준다는 것입니다. 주택 현장 구성 추이를 보면 고원가 악성 현장의 비중이 급감하고 2023년 이후 착공한 저원가 우량 주택 비중이 2026년에는 80%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또한 사우디 마잔 자프라 등 해외 플랜트의 악성 고원가 사업들도 연내 종료될 예정입니다. 즉, 원전 모멘텀이라는 강력한 알파가 없더라도 본업의 원가율 회복만으로도 실적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확고한 하방 경직성을 갖춘 상태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BHI입니다. BHI는 원전 보조기기 분야에서 강력한 장기 로깅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신한울 3호기와 4호기의 원자로 건물 철판 및 스틸라이너 공사를 1,500억 원 규모로 수주하며 탄탄한 하방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의 공사 기한이 2029년 중순까지 길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발성 테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매출이 인식되며 회사의 든든한 고정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BHI의 진정한 업사이드는 동유럽을 비롯한 해외 수주 잭팟 옵션에 있습니다. 기존 캐시카우인 가스 및 수소 복합 활용용 배열 회수 보일러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넘버원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신한울 보조기기 수주로 실적 기반도 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코 등 팀코리아가 진출하는 동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보조기기 추가 발주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주도의 대형 원전 착공 시에도 납품이 기대되어 가장 탄력적인 이익 레버리지를 시현할 핵심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수익의 복리머신 우진입니다. 우진은 원자로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필수 소모성 부품인 논해 핵개측기 분야에서 100% 독점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강점은 대형 신규 수주를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원전이 지어지지 않더라도 기존 원전들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수명이 연장될수록 소모품 교체 주기가 도래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매년 400억 원대 이상의 고마진 고정 매출이 로그인되어 실적의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우진은 원전 모멘텀 이외에도 실적을 폭발시킬 숨겨진 알파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 우진엔텍은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경상정비 시장의 신흥강자로 떠오르며 안정적인 성장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세울 3호기 정비 입찰 수주 시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확정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 부진했던 반도체용 온도 센서 부문도 업황 개선에 따라 적자폭을 줄이며 2026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안정적인 원전 본업에 자회사 고성장과 반도체 턴어라운드가 결합되는 완벽한 실적 확대 구간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AI 원전 가치사슬을 숫자로 검증해본 결과 원전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테마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채코발 고마진 기자재 본격화 현대건설은 원전과 주택 원가율 회복의 시너지 BHI는 보조기기의 강력한 이익 레버리지, 그리고 우지는 대체 불가능한 소모품 캐시카우라는 명확한 투자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26년은 AI라는 거대한 수요 위에서 팀코리아의 수주가 실제 재무제표의 숫자로 꽂히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상 현명한장 투자였습니다.